반갑습니다. JD 에듀케이션입니다. 계기 읽기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복잡한 조합을 통째로 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ISA 5.1 규격을 기반으로 해서 개장 심볼과 알파벳의 분립 원칙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왼쪽에 FIC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F, 첫 번째 알파벳은 뭐냐? 무엇을 측정하는가입니다. 압력, 프레셔, 온도, 템퍼러처, 유량, 플로우, 높이, 레벨 등 뭘 측정하는지를 첫 번째 알파벳으로 적어줍니다. 필요할 땐 디퍼런셜이라는 차이의 알파벳을 추가로 적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트롤 밸브가 있고 그 컨트롤 밸브 전단, 인렛, 그리고 후단, 아웃렛의 압력의 차이를 읽고 싶다면 PD라는 알파벳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파벳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알파벳 I입니다. I는 어떻게 보여주거나 기록하는가입니다. 지시, 인디케이터, 기록, 레코드, 관측, 게이지 등의 알파벳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 컨트롤 C라고 하는 알파벳은 최종적으로 어떤 출력을 내보내는가입니다. 출력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으면 이 마지막 알파벳을 적어주게 됩니다. 제어, 컨트롤, 전송, 트랜스미터, 경보, 알람 등의 알파벳을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땐 알람과 연결을 시켜서 A, H, 알람, 하이 알람, A, L, 로우 알람을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떤 출력을 내보내는가? 출력이 없으면 어떡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알파벳만 적어주시는 거죠. 현장, 배관 앞에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늘 눈금을 보는 프레셔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PI까지만 적고 끝납니다. 이 PI라고 하면 현장 프레셔 인디케이터 게이지를 현장에서 읽어주는 것이 이 PI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알파벳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첫 번째 알파벳, 무엇을 측정하는가입니다. P, 프레셔, 압력이죠. 배관이나 용기 내부의 팽창력을 의미하고 T, 템퍼러처, 온도, 유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 F, 플로우, 유량, 단위 시간당 흐르는 유체의 양. 네 번째로 L, 레벨, 수위, 탱크나 용기 안에 채워진 액체의 높이. 마지막으로 A, 아날라시스, 분석입니다. pH, 산소 농도 등 화학적 특성을 현장에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실시간 분석을 할 땐 우리는 A라는 알파벳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프레셔, 템퍼러처, 플로우, 레벨, 아날라시스 가장 앞에 있는 알파벳을 따서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두 번째 알파벳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여주거나 기록하는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인디케이터 지시계입니다. 현장 계기판이나 모니터 화면의 숫자로 값을 단순히 보여주는 그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인디케이터죠. 우리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죠. 프레셔 인디케이터, PI라고 하는 프레셔 인디케이터가 현장에 놓여져 있고 눈금 바늘이 돌아가는 이 PI를 우리는 프레셔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두 번째 레코더입니다. 기록계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 트렌드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장치를 우리는 레코더라고 하는데 이 ISA 5.1이 제정될 당시에는 하부에는 이런 사진처럼 이런 레코더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종이가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잉크 바늘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런 레코드 기계를 많이 사용했었죠. 그런데 요즘엔 DCS 상에서 트렌드를 그리고 필요하다면 DCS 상에서 프린터하는 이런 트렌드를 그려서 레코드를 보지 굳이 레코더 기록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극히 드물게 사용되는 알파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G, 게이지입니다. 게이지 관측장이라고 하고요. 육안, 눈으로 직접 탱크 내부의 수위나 배관 내부의 유체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우리는 G라고 사용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하부에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가운데 부유물이 하나가 똥 떠 있고요. 액체가 들어가서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이 부유물도 당연하게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수위가 낮아지면 이 부유물도 수위가 낮아지는 직접 탱크 내부의 수위를 볼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는 G, 게이지라고 처음에는 명명을 했었죠. ISA 5.1을 제정할 당시에는 그런 의미로 G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프레셔 인디케이터, 프레셔 게이지 두 개를 공용으로 사용하죠. 인디케이터와 게이지의 경계가 무너져서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출력을 내보내는가? 이게 세 번째 알파벳입니다. 그 첫 번째로 컨트롤러입니다. 제어기죠.
현장에서 전송받은 값을 기준치와 비교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다시 현장으로 명령을 내리는 두뇌 역할을 하는 게 이 C 컨트롤러 제역입니다. 이 C라는 알파벳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으면 DCS에만 존재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DCS 기준치와 비교를 해서 그 셋 포인트가 다르게 되면 현장 컨트롤 밸브에 명령을 내리는 두뇌 역할을 하게 되죠. 두 번째, T입니다. 트랜스미터 전송기죠. 현장에서 측정한 물리적 값을 정기적인 신호 4에서 20mA로 변환을 해서 제어실에 DCS로 송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T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신호로 출력을 내보내는 게 이 T죠. 그렇다면 이 T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 첫 번째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죠. A타입은 트랜스미터,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측정한 값을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해서 DCS로 송출만 하는 트랜스미터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B타입은 인디케이터가 있죠. 가운데 보이시는 측정한 결과값, 측정값을 보여주는 인디케이터, 그리고 T, 트랜스미터를 두 개 다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물리적인 값을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값을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해서 DCS로 송출을 해주게 되죠. 그렇게 A타입인 T, B타입인 IT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알람입니다. 경보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하이, 낮을 때 로우, 사일렌을 울려서 위험을 알리는 이 A가 있는데 이 A라는 알파벳도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기에 보이시는 PNID 첨부와 같이 이 LI까지만 표시되어 있지 A는 표시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DCS를 의미하는 이 네모 옆에 H, L1, L2, L3라고 적어 놓으면 이게 알람 포인트입니다. 하이 알람, 로우 1 알람, 로우 2 알람, 로우 3 알람일 때 이렇게 울려라라고 DCS 표기인 네모 상자 옆에 이렇게 적어두게 됩니다. 절대 왼쪽에는 적으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만 이 H, L1, L2, L3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엔지니어 간의 한 가지 약속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PI, PT, PIC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PI입니다. PI, 프레셔 인디케이터의 약자죠. 수동적으로 눈금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파이프 앞에까지 직접 두벅두벅 걸어가서 아날로그 게이지 바늘 눈금을 눈으로 읽는 것이 PI죠. 두 번째 PT, PIT입니다. PT는 프레셔 트랜스미터의 약자고 PIT는 프레셔 인디케이터 트랜스미터의 약자죠. 이건 트랜스미터라는 알파벳과 같이 데이터를 원격 전송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장에 있는 계기죠. 현장의 압력을 정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서 제어실 DCS 모니터로만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DCS로만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PT는 첫 번째 사진, PIT는 인디케이터까지 달려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PI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셔 인디케이터 컨트롤러의 약자죠. 프레셔, 압력을 인디케이터, 어디서 인디케이터 하느냐? DCS에서 인디케이터를 합니다. DCS 화면으로 우리는 압력을 보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컨트롤을 하겠다. 어디에? 현장에 있는 계기들을 컨트롤 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PIC는 지시를 하고 능동적으로 제어를 하겠다, 컨트롤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량을 모니터에 보여주는 인디케이터, 그리고 목표 값을 맞춰서 현장에 있는 자동 밸브를 스스로 조작하는 PIC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PI, PT, PIC를 통해서 우리는 알파벳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기 심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기 심볼, 외곽선의 의미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곽선의 의미는 이 개장, 인스트루먼트 기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제어하는가입니다. 동그라미 외에도 기기가 어떤 시스템으로 제어되는지에 따라서 외곽선의 형태가 달라지죠. 아래에 보시는 원, 두 번째 원 외곽 정사각형, 세 번째 육각형, 네 번째 정사각형 안에 마름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PNID 예시와 같이 동그라미가 있고요. 동그라미 밖에 네모까지 쳐져 있는 게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 원은 뭐냐? 현장 계기라는 의미입니다. 현장에서 별도의 소프트웨어적인 제어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원 외곽에 정사각형이 있으면 이건 분산 제어 DCS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 육각형은 컴퓨터 펑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사각형 안에 마름모가 있다면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이라는 의미죠. 이 각각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입니다. 개별 현장 계기를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이 동그라미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P&ID 안에서. 그리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현장에 있는 프레셔 게이지는 혼자서 이렇게 있다가 바늘이 혼자서 돌아가는 독립적인 장치죠. 그리고 두 번째, 원 외곽에 정사각형이 있다면 이건 DCS 분산 제어 시스템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어실의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 데이터를 통합, 공유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인 이 DCS로 신호를 보내라 라는 의미가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원 밖에 네모가 쳐져 있으면 반드시 정기적인 신호를 나타내는 점선이 따라 붙어 줘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육각형입니다. 컴퓨터 기능이죠. 컴퓨터 펑션. 복잡한 연산이나 고도의 소프트웨어 기반 제어를 할 때 이 컴퓨터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체 압축기의 서지 방지를 할 때 우리는 이 육각형의 표현을 많이 해주는데 서지 현상을 막기 위해서 안티 서지 밸브가 있죠. 안티 서지 밸브가 있습니다. 이 안티 서지라는 자동 밸브의 궤도를 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웃렛 압력뿐만 아니라 흡입되는 압력, 그리고 아웃렛 압력, 온도, 각 포인트마다의 온도, 각 포인트마다 유량 등의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이 안티 서지 밸브라는 자동 밸브를 0.1% 단위로 굉장히 자주 조절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DCS까지 신호를 보냈다가 신호를 받을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판넬을 하나 두고 컴퓨터 펑션, 복잡한 연산을 별도로 진행해서 컨트롤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DCS에서는 뭘 하게 되느냐? 우리가 얼마만큼의 유량을 필요한지 그 목표값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안티 서지 컨트롤을 잘하고 있는지 현재의 상황을 모니터링만 해주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정사각형 안의 마름모를 보겠습니다. 이건 PLC죠. Programmable Logic Control. 이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로 공정의 안전을 위한 인터롭. 인터롭은 우리가 0 아니면 1처럼 굉장히 단순하게 작동하게 되죠. 현재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판단되면 다른 포인트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플랜트를 셧다운 시켜주게 되죠. 이처럼 0 아니면 1, 온오프처럼 빠르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때 이 PLC를 별도로 구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동 순차 제어에 사용되어지게 되는데 이건 보일러 등 벤더 패키지로 들어가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설비에 순차 제어를 할 때 별도의 PLC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일러나 히터의 점화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PLC가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퍼지 밸브 개방, 두 번째 30초 대기, 세 번째 파일럿 가스 밸브 개방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어를 할 때 우리는 별도의 PLC를 놓고 PLC 제어를 해주게 됩니다. 원 밖에 외곽선의 의미를 알았으니 이제 심볼 내부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선의 의미는 이 기기, 이 개장은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선, 이 선은 현장 엔지니어의 작업 동선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호입니다. 이 핵심적인 기호는 4개로 표현할 수 있죠. 첫 번째, 선 없음. 선 없음은 필드 현장에 설치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실선이 하나가 쭉 그어져 있으면 DCS, 중앙 제어실에 이 계기 태그가 있다는 의미고요. 세 번째, 점선, 점선은 보조 제어판, 제어실에 보조 제어판을 별도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 제어판 혹은 로컬 판넬이 있을 때 점선에 표시를 하고요. 네 번째, 실선 2개가 있다면 보조 제어실, CCR, 센터 컨트롤 룸이 아닌 로컬 컨트롤 룸이 있다는 의미, 혹은 로컬 판넬일 때 우리는 실선 2개를 쭉쭉 그어줍니다. 이렇게 선 없음, 실선, 점선, 실선 2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 없음입니다. 선이 없다는 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작업자가 직접 배관 앞에까지 걸어가서 눈으로 읽고 손으로 조작하는 개장품은 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LT, 레벨 트랜스미터가 선이 없기 때문에 얘는 현장에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LIC, 원이 있고 가운데 실선이 쭉 그어져 있기 때문에 중앙 제어실 DCS에만 있는 태그라는 의미입니다.
중앙 제어실의 메인 모니터 화면에서 값을 보고 마우스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이 실선이라고 쭉 그어져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점선입니다. 점선은 보조 제어판 혹은 로컬 판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어실 뒤편에 보조 패널이나 현장 근처에 로컬 판넬이 있을 때 우리는 점선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실선이 두 개 쭉쭉 그어져 있으면 보조 제어실 혹은 로컬 판넬이 있다는 의미인데, 현장 인근에 보조 제어실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냐? 거대한 플랜트가 너무 커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관리할 때 우리는 로컬 컨트롤 룸을 놓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 공정 유닛을 중앙과 별도로 현장에서 감시하고 통제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는 로컬 컨트롤 룸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로컬 판넬에 위치해 있을 때 우리는 실선 두 줄을 쭉쭉 그어주게 되죠. 이제 지금까지 배운 원 외곽, 원 내부 선에 따라서 실전 도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탱크 레벨 제어입니다. 이 탱크 레벨을 제어하기 위해서 각 계기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흐름을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 LI, 현장 지시계인 레벨 인디케이터죠. 현장에서 작업자가 직접 탱크의 수위를 눈금으로 확인하는 게 이 LI입니다. 오른쪽에 P&ID 레이시를 보게 되면 LI가 이렇게 놓여져 있죠. LI가 놓여져 있고 DP라는 알파벳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DP는 Differential Pressure죠. 외부의 압력 그리고 탱크 유체가 누르는 압력을 비교를 해서 디퍼런셜 프레셔로 인해서 우리는 레벨을 현장에서 인디케이터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LIT가 있죠. 레벨 인디케이터 트랜스미터의 약자인 LIT가 있습니다. 이 LIT는 수위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정기적인 신호 4에서 20mA로 변환을 하고 DCS로 실시간 송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LIT는 두 군데 있죠. LIT 6001A03번, LIT 6001A01번이 있죠. 이렇게 LIT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라고 했었죠? 정기적인 신호입니다. 이 정기적인 신호가 DCS로 신호를 보낸다는 의미인 이 점선이 점점점점점점 적혀져 있습니다. 세 번째 LIC입니다. 제어기죠. DCS 내부에 존재하는 태그고요. 수위를 분석해서 밸브를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 LIC는 레벨 인디케이터 컨트롤러의 약자죠. 레벨을 인디케이터 DCS 화면에 인디케이팅하고 현장에 있는 계장기기로 컨트롤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LIC가 적혀져 있으면 점점점점인 정기적인 신호가 부가적으로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LIC라고 하면 컨트롤 하겠다는 의미지만 레벨 인디케이터라고 적혀져 있으면 DCS 화면으로 모니터링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XV 밸브, 온오프 밸브를 우리는 통상 XV 밸브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LIC, DCS 태그 명령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개폐돼서 탱크 수위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이 현장에 있는 자동 밸브를 XV6001A01번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급한 상황에서 상황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무전기 소통의 정석입니다. 계장 넘버 의미를 모르면 무전 소통 시에 엉뚱한 곳을 헤매이게 됩니다. 상황 1번 현장 계기를 확인할 때입니다. PIT죠. 현장 PIT 101 압력 좀 읽어줘 라고 하면 우리는 마지막 알파벳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알파벳 T, 트랜스미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현장 계기다라고 인식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펌프 배관으로 뛰어가서 수치를 보고해 줘야 되죠. 상황 2번 PIC 101 압력은 내가 DCS로 볼게 라는 무전을 듣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마지막 알파벳에 딱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이 C, 컨트롤러죠. 컨트롤러는 DCS에만 있는 태그를 의미합니다. 현장 오퍼레이터는 굳이 값을 찾으러 현장을 다닐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번 챕터 관련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 혹은 메일 송부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